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 좀 실망스러운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 3% 급등하고 엔비디아 뭐 10몇 프로씩 오르고 해가지고 한국도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좀 의외였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분 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장 시작하고 10분만 좋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안타깝죠. 물론 오늘 금요일자 기준으로 장중 초반 고가가 올해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는 코스피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앞에 한 30분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6시간은 조금 이제 흘러내린다 이런 어떤 그런 좀 분위기였고 미국의 엄청난 그 반등,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익숙한 종목들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한 두 자릿수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 감안해 보면 우리가 어제 물론 조금 선반영이 됐긴 했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쭉 한번 이어지면서 화려한 금요일에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오래 가진 못했고 오히려 오늘 52주 신고가라든가 몇 달짜리 신고가는 AI나 반도체 쪽에서 초반 시세를 가지고 나타나긴 했는데 결국은 거의 다 음봉이 나거나 뭐 긴 윗꼬리를 달고서 끝나는 모양들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다소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아쉽게 끝난 하루였다. 약간 용두사미 장세 같은 네. 그런 장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뭐 그래도 그 안에서 또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섹터들이 또 여러 가지 움직였던 희망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장세를 갖고 한마디로 제 혼자 좀 오면서 생각을 해본 건 저런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신체 구조상 이렇게 높은 산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정말 고생해가지고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딱 주변을 딱 봤는데 그 다음 더 높은 산이 없어서 다음 목표는 뭐로 하지 이렇게 조금 마음이 허하다고 할까요? 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 이게 일단 첫 번째 호재였던 것 같고요. 네네. 또 오늘 있었던 호재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오늘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를 위해서 엔비디아에 의한 뭐 그런 장세라고 오늘 미국 시장을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다우랑 S&P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호재가 될 테고 최근에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 같은 그 관련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장세들이 전부 강합니다. 일본도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뭐 유통 주식들 강하면서 신고가 나오죠. 대만도 TSMC 때문에 신고가 나오죠. 최근에 또 인도 증시도 사상 최고치 흐름에다가 설 연휴 전후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밀렸지만 중국 증시도 7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우리나라 빼고 주변에 전부 다 사상 최고치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주변 환경적인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해석만 보면은 그 실업성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상보다 안 나왔거든요. 네. 그게 보통 이제 악재로 해석하자고 치면 금리가 또 인하되는 게 늦어지겠네라고 하는 쪽으로 악재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틀어서 약간 비틀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골디락스다. 금리를 빨리 안 내리는 게 차라리 어떤 지금의 장세를 계속 연장시키는데 유리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가장 저변에 깔렸던 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역시 장 초반에는 지주회사라든가 은행주, 보험주를 포함하는 금융주 쪽 강세가 나오고 또 뭐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강세 나오면서 그런 약간 저 PBR주라든가 뭐 이익을 많이 내서 주주환원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온 것이 하나의 호재성 뭐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호재들만 시장에 적용이 됐다면 오늘 아주 강하게 올랐어야 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빠졌던 거에는 또 나름대로
불안해하는 또 악재 요소들이 있었으니까 이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약간 이런 얘기 가끔 최근에 좀 드리면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에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네. 대공황이 또 온다라고 하면 야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고 있는 판국에 무슨 난데없는 대공황이냐라고 힐난을 해주시고 그러시긴 하는데 사실 유일한 악재라고 하면은 지난주에도 사실 우리 대표님이 똑같은 질문 주셨지만 악재가 거의 없는데 뭐 잠재적인 악재가 되는 건 사실 장이 계속 오른다는 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뭐 그 이카루스의 뭐 날개처럼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날개가 녹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장이 뭐 목표치를 우리가 산정할 수 없을 만큼 고밸류를 주는 종목들 가지고서 지금 이 기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세븐 종목이 중국 증시 합친 시가총액보다 높다라는 거고 와, 엄청나네요. 미국, 영국과 인도, 프랑스 상장사 다 합쳐도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이 녀석들이 특출나다 이러지만 이렇게 쏠림이 있고 나서 사실 어떤 뒤탈이 없었던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올라가는 건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에 현재로는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으나 결국은 언젠가 터질 거라는 거에 잠재적인 날짜가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무서운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29년도가 사실 그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S&P 지표 그래프를 나타낸 게 저 빨간색 줄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의 S&P가 흰색 그래프인데 코릴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94%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억지로 짜맞춘 것 같지만 최근에 한 1년에서 1년 한 2개월 정도의 장세의 어떤 흐름은 사실 미국도 오냐 뭐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엄청 소각하고 전통적인 어떤 이슈에다가 실적 나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멀티플을 엄청나게 부여받으면서 올라가는 소위 성장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미국도 저는 저 시대는 모르겠지만 1928년도에 대공황 바로 오기 전에 쭉쭉 올라갔던 1년 정도의 장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저기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요점까지는 거의 90%대 이상의 이제 유사점을 보이다 보니까 남은 게 뭐지라고 생각해 보면 무서운 절벽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지금 올라가니까 더 그런 불안해한다. 섬뜩한 개념들이 나올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는 다음 주에 다 팔아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갖고 나온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지금 같은 어떤 뭐 나름대로의 화랑 아니면 경제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어려워지는데 시장만 반방 뜨고 종목들만 쭉쭉 올라가자는 이런 장세라는 게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굉장히 연장되고 더 날짜가 가도 좋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 지금 현재는 만족스럽지만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장세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렇다면 네. 오르다가 뭐 음봉으로 다 마감한 종목들도 좀 많기도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단 그런 네. 종목도 많은 것 같아요. 또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네.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뭐 완전히 그 원탑 주인공이 됐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주인공은 저는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녀석이 장중 상한가까지 가면서 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표에서 보여드리듯이 제약바이오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조금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비만 관련돼서 그 비만약의 제형이라고 하는데 SC라고 하죠. 그 한 1, 2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걸 한 달마다 맞는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 같은 게 특별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오늘 그
두 자릿수 올라간 종목 중에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가 모더나였습니다. 원래 모더나가 팬데믹 끝나고 나서 당연히 백신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줄어드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을 거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좋은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그 일종의 백신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유사점은 많지 않지만 그리고 약간 광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역시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에 좀 강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의료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내내 보면 비대면 또 뭐 사교육 이런 관련주들이 그런 어떤 테마에 편승해 가지고 올라가는 섹터로서 일주일 내내 굉장히 굴곡이 있었지만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오늘 로봇주는 상대적으로 좀 전반적으로는 부진했는데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이슈를 몰고서 강세가 나왔고요. 에브리봇은 뭐 지금 그 삼성 쪽 청소기 감속기 쪽 분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원탑입니다. 로봇에서는 누구도 지금 건들 수 없을 만큼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5배 올랐거든요. 에브리봇이 오늘도 신고가 모습 나왔고 이번 주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삼성에서 HBM 쪽이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 조금 속도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뛰어넘는 AGI라든가 NPU 쪽으로 이제 먼저 점프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AGI 관련주 이래가지고 이번 주 초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였다가 이제 많이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만 조금 작은 종목들인데 NCN이나 베셀 같은 경우는 후반까지도 두 자릿수 이상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 좀 공부해 볼 만한 네. 그러니까 이거 오늘의 그 상승 아니면 오늘의 어떤 그 흐름이 네.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셨던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제일 좀 보면서 눈에 띄었던 거는 지금 이제 화면에는 AI 칩 워라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약 3등분으로 구분해 보면 저PBR 관련주들 쪽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 죽은 건 아니고 오늘도 삼성 계열의 금융주들은 굉장히 셌거든요. 네. 카드라든가 뭐 보험, 증권주들 강했고 그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온갖 종목들이 한 2, 30개 정도 순환매를 나타내는 그룹이 하나 또가 있고 오늘로부터 이제 좀 확연하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이런 뭐 비단 알테오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그리고 지금 항암이라든가 뭐 ADC 관련된 이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이 돌출이 됐는데 그것도 약간 제3지대 개념으로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여본다고 하면은 이 칩5 관련해서는 조금 뜬금없지만 이 샘 엘트먼이 7조 달러의 이제 글로벌 펀딩을 한다. 네. 황당하죠.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 9천조를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는 거고 1조만 모아도 저 이슈는 계속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맞짱 뜬다고 손정희 회장이 또 133조 펀딩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독점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엔비디아가 오늘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흡수하고 뭐 16%쯤 올라서 신고가 나고 좀 있으면 1000불 간다고 합니다. 배 아프죠. 그렇죠. 저게 물론 뭐 같은 동포일 수도 있지만 뭐 이 관련돼서 CEO를 맡고 있는 분들이 서로 하여튼 엔비디아 타도 엔비디아 뛰어넘는 거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있고요. 샘 얼트먼도 한 3주 전에 우리나라 왔었지만 다음 주에는 또 그 주커버그가 우리나라 또 오지 않습니까? 메타의 이제 CEO가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결국은 엔비디아의 반대편에서의 어떤 그룹을 좀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들을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일종의 간을 본다는 의미로 오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삼성 입장에서 얼마 전에 인텔이 또 과감하게 막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파운드리 2등 되겠다 자기네가. 이 삼성은 지금 1등 꿈꾸고 있는데 그렇죠. 뭐 쉽진 않아요. 속도가 나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힘든데, 인텔은 지금 2등을 목표로 해서 참전을 했다 이러니까 이제 삼성 긴장해 이런 상황이고, 뭐 삼전도 더 뭐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지금 3등, 4등권에서 쫓아오는 인텔도 뿌리쳐야 되고 TSMC도 잡아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발을 요구하고 셈이 나고 화가 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AI 업계를 뒤집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어떤 플랫폼의 싸움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간의 뭐 자존심 싸움 같은 것들이 만드는 게 결국은 이 섹터의 발전과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좋았던 것이 AGI라고 하는 저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 칩 관련해서 여러 개 종목들이 세게 올랐었고, 네. 또 이제 뭐 지금 머스크는 또 워낙 괴짜잖아요. 자꾸 머리에다 뭘 심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SF 영화에서는 많이 이미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일부 심었는데 뭐 한두 명의 사례인 것 같은데 생각으로 다 마우스가 움직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 소위 이제 뉴럴링크라 그래서 뭐 인공신경망을 이제 머리에다 심어가지고 어떤 파장을 통해서 그냥 무선으로다가 어떤 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까지도 넘보는 이제 신박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이제 알테오젠 말씀을 드린 거는 조금 잔글씨가 많아서 보시기 좀 불편하실 텐데, 결국 이게 2020년도에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약 5천억 대 이상의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뭐 몇 개의 그 기술 이전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미 3년 전, 4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 이전 계약이 추가가 돼가지고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동안은 3, 4년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무르고 반환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다 됐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기술 이전의 사례가 거의 실패로 귀결이 됐었는데, 얘는 해보니까 우리가 독점적으로 쓸게, 너네 돈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계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어떤 너무 혁명적인 신호탄 같은 개념, 그런 식으로의 어떤 상황들이 많은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그 영감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늘 관련되는 종목들로 많은 종목들이 부각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의 한 틀을 좀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밸류업도요. 사실 이번 주 지난주에 발표되면서 이번 주는 뭐 기대감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하면 이제 이벤트 소멸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아무리 봐도 발표하는 그 뽐새나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이 빈곤할 것 같고, 일본이 최소 2년에서 지금 10년 동안 추진했던 이 밸류업을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가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성장시키는 기업들 같은 것들이 결국 2, 3년 내에 의미 있게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네. 근데 그 가뭄의 단비라고 그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바로 27일 날 저 ETF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밸류업 1호라 그래서 지금 예상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뭐 하나금융지주나 현대차를 8%쯤 넣고 LG와 삼성전자, 한화, 뭐 HD 현대 이런 식으로 좀 4%에서 5%씩 넣는다 그래서 한 2, 30개 종목으로 아마 선정이 되는 모양인데, 저런 이제 초창기 ETF가 나오는 것도 뭐 적지 않은 의미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제일 여러 가지 뭐 금융주다, 그냥 PBR이 낮다 이런 것만 아니고 결국은 자사주 소각이 제일 그 변동성이라든가 짜릿함이 있는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 10여 개 정도 되는 종목에 자사주 소각 공시 나온 기업들 위주로 해서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한투운용인가에서 일부 그 무슨 발표회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지금 가장 윗단에 있는 것인데요.
밸류업의 핵심은 주주환원이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똘똘하면서 ROE 높으면서 저 PBR, 저 PER을 같이 향유하는 그런 기업들의 강세가 의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 달에 정부에서 그 황금주라든가 황금 낙하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풀더라도 경영권 방어가 어렵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물론 이게 뭐 단기냐 이벤트냐 그냥 이게 진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거냐 아직 저도 헛갈리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한 달 반짜리 이슈는 된다. 그러니까 단기에 너무 없애시지 말고 각자 도생 분위기예요. 지금은 뭐 4, 50개쯤 되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고요. 뭐 진짜 삼성이면 삼성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들만 지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있는 요 주커버그의 이제 방한 이슈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조금 마이너 테마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도드라지진 않았는데 워낙 이제 메타가 원래 이름을 메타로 바꾼 이유가 이제 메타버스 하려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왔을 때는 이재용 회장 그때 만나고 나서 삼성에서 출시됐던 게 그 기아 VR이라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애플에서 내놓은 그 비전 프로랑 유사한 개념의 그거 디바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고 AI 반도체 협업을 논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 다음 주 아마 오는 요일까지는 제가 아직 미상인데요. 월 끝나기 전에 올 걸로 보이고 역시 AI 반도체 쪽에 뭐 일부 종목들이나 또 메타 관련주들 몇 종목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뭐 찾아보셔야 될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마음은 아프고 심란한 이슈인데 이 의료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이제 일주일 내내뿐만 아니라 뭐 2, 3주째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환자들 놓고 옥신각신 하는 것도 모양은 안 좋지만 어찌됐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타협점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빨리 됐으면 하는 건 뭐 온 국민들의 많은 희망이실 텐데 이 증권 공학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연장될수록 살아있는 테마가 연장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2,000명이 최소화하고 더 이상 타협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걸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보면은 인원은 그대로인데 나머지는 거의 전향적으로 뭔가 좀 검토해 줄게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원이 계속 2,000명 수준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계속된다고 하면 비대면 쪽하고 사교육 쪽은 생테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살아있는.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걸 계속 주장했을 때 지금 의료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저항을 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그거 나왔잖아요. 아직 뭐 법제화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도 하여튼 각 병원이 요구하면 비대면 다 할 수 있게.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게 의사 선생님이 없는데 비대면을 하라고 그러면 누가 비대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만 네. 어쨌든 남아있는 제한적인 인력에서는 비대면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건 나중에 아마 어떤 협상 카드로도 계속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뭐 인원이 조금 줄어들면 비대면은 훨씬 법제화나 제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는 약간의 뭐 꽃놀이패 어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